즐거운 수학성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판별식 관련된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이런 것은 중3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완료한 건데 거기에 좀 추가된 내용이랑 좀 더 덜 배운 거 추가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제 많이 봤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근의 공식으로 제곱근의 어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 해를 구했었는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막 그러는 거고,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요거 원리를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요거 예를 들어서 x 빼기 2라는 녀석이 자, 누군가의 제곱이 3이죠. 누군가의 제곱이 3이다 그럴 때 이 녀석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요 녀석의 값을 얘는 뭐 x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넘어가서 x는 플러스로 2 넘어가서 요렇게 쓰는 거 알죠? 이렇게. 요것이 바로 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양수인 거 중심으로 공부했지. 여기가 이제 음수인 거. 자,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가 음수가 있더라도 이제 이 녀석의 제곱이 얘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원리로 x 더하기 3은 자,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3 넘겨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공부했으니까 얘는 루트 2i라고 표현을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복소수 i를 사용해서 또 이제 i를 사용해서 이렇게 허근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제 과거에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원리로 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써봤고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기존에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2차 방정식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이렇게 2차식이 되면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자, 이런 꼴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에 배운 내용이니까 가볍게만 보겠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중3 때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좀 많이 했죠. 인수분해. 자, 어떤 2차식이 딱 있었다. 그런데 자, 제곱장 계수 a로 묶었을 때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그 말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그리고 이 녀석은 0. 자, 2차 방정식이지. 자,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x 값이 알파면 되겠지. 알파면 여기가 0 되니까 0 되겠고 x가 또 베타면 0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 x는 알파, x는 베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를 기본으로 해서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기본적인 것은 인수분해예요. 자, 항상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정식의 해 연습이고요. 자,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해. 자, 근데 인수분해인데 이제 과거에 했던 인수분해 말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 자, 여기 이제 허수가 들어있어요. 2ix라고 보이죠. 계수가 이제 실수가 아닌 이런 계수가 있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무리수인 계수가 있을 때도 이제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무리수인 계수는 취급 안 했어요. 유리수인 계수 그것만 보통 취급했는데 여기서는 무리수인 계수도 포함하고 무리수뿐이 아니라 허수까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냐? 자, 이 녀석은 이제 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허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말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분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복소수 범위. 물론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뭐 실수 범위에서 그것도 좀 유리수 범위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범위는 복소수 범위에서 한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자, 어쨌든 자, 이런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2ix인데 허수가 들어있어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xx 막 이렇게 하죠.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막 할 텐데 우리가 여기가 2ix 이런 말 생기려면 여기도 무슨 i 여기도 무슨 i 막 이런 식으로 돼야 이렇게 해서 2i란 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기 실수 부분이 요 녀석 지금 상수 쪽이 요 녀석이 아무래도 i 제곱 뭔가 i 제곱 모양을 갖고 있어야 몇 i 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i 제곱 형태로 좀 모양을 변형해 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변형하는 방법인데 자 이걸 변형하는 방법은 이렇게 일단 변형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 3이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 3이라는 말을 3i 제곱으로 좀 변형할 수가 있어.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이라서 녀석이 원래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다면 결국 플러스 3이랑 이 녀석은 같은 말이 되겠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플러스 3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상수 3을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할 수 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다시 보면 xx 얘는 이제 3i i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플러스이기 때문에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주면 이렇게 하면 3ix 마이너스 ix 그러니까 2ix 딱 맞지.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는 0 이런 식이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근이 뭐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x는 i가 근이겠지 이제 i를 넣으면 0이잖아요. 자 여기 x는 뭐야? 여기 x는 마이너스 3i겠지 이제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두 개로 됐기 때문에 i가 근이고 마이너스 3i가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려면 상수 쪽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돼야 되겠지. 자 물론 여기는 1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허수로 지금 뒀을 때 이야기고 또 다른 식으로 뭔가 좀 다르게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인수분해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생각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기본으로 하고 자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우리가 근해 공식은 이미 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근해 공식 요거 근해 공식 1이라 그래요. 얘는 근해 공식 2라고 하는데 근해 공식 1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많이 외워져 있는데 근해 공식 2가 좀 외워져 있지 않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해 공식 2도 정확하게 이것도 외워둬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근해 공식 2도 좀 부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자 근해 공식인데 이렇게 2차 방정식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A, B, C는 개수들입니다. 자 이럴 때 요것이 근이다 그랬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 자 이런 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 공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가끔은 요것을 아직도 못 외운 학생들이 좀 있어요. 가끔은 자, 근해 공식도 안 외웠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수학입니다. 알겠죠? 자, 게으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꼭 외워두시고 자, 이것은 뭐냐? 근해 공식 2인데 자, 근해 공식 2랑 근해 공식 1은 무슨 관계인가 그 말인데 자,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근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근해 공식 1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근해 공식 2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라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b 프라임 그러는데 근해 공식 2는 뭐냐?
자, 근해 공식 2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야기야.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원래는 bx잖아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이런 방정식이 있었는데 마침 여기 b가 1차항의 개수가 어떤 짝수 모양일 때 그 말이에요. 짝수 모양일 때는 그 녀석을 좀 2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좀 변형할 수도 있겠지. 자, b를 2b 프라임이라고 좀 변형했을 때 그 말은 요 b 프라임은 요 b의 절반 값이에요. 자, 2b 프라임이 b이기 때문에 2b 프라임이 b라서 b 프라임 자체는 2분의 b겠지. 자, 요 b 값의 절반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b가 짝수일 때 모양이에요. b가 원래 식에서 b가 짝수 모양일 때. 짝수 모양이라는 것은 뭐 2랑 4, 6, 8 이런 식으로 요것의 개수가 뭐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뭐 놔두고 숫자만 봤을 때 좀 짝수 모양일 때 그 말이에요. 그 값의 절반 값을 b'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데 요거 자체는 근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요게 그냥 b니까 여기 근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본다면 자 2a분의 자 여기가 b가 들어갈 텐데 b 자리에 요 녀석이 있는 거죠 지금. 요 녀석이 있어서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2b 프라임 그래요. 그 다음에 뿔마 루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제곱인데 b가 요거니까 b 자리에 2b 프라임을 그대로 넣는다면 자 b 자리에 2b 프라임을 그대로 넣는다면 요거 갖다가 넣어서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4b 프라임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4ac 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b 자리에 2b 프라임을 그대로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것을 정리해 보는 건데 여기 이제 4라는 말을 잘 보세요. 4. 자, 요 안에는 루트 안에는 좀 다시 정리하면 4로 묶으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요 안에 것만 좀 정리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요 4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a분의 여기 마이너스 2b 프라임 있고요. 뿔마인데 여기 4가 밖으로 나가면 2가 나가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 자 2가 모두 들었지. 2가 모두 들었을 때는 공통 약분입니다. 세 개를 동시에 약분할 수 있어요. 두 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려면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a분의가 생기겠지.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녀석이 바로 근해 공식 2가 되는 겁니다. 자 근해 공식 1하고 2는 같은 내용인데 b가 짝수 모양일 때 이야기야. 여기 짝수 모양일 때는 b 프라임을 사용하는데 b 프라임이라는 것의 의미는 요 b의 절반 값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절반 값을 활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거. 자 근해 공식 2 자, 고등부는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 1도 기본 사용되지만 대부분 근해 공식 2를 좀 사용하도록 개수를 여기 1차항의 개수를 보통 짝수 형태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근해 공식 2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근해 공식 2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 1, 2는 이제 살짝 그렇게 봤고요. 그럼 실제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식 해를 구해보자. 자,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자, 이제 각각의 뭐 A 값은 2차항의 개수니까 1이지. B 값은 마이너스 3이고 1차항 개수, C 값은 7입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1차항의 개수 모양이 좀 짝수 모양이 아니지, 홀수 모양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 1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한번 써본다면 2a분의 2 곱하기 a 그 말이에요. a가 1이니까 2 곱하기 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b인데 요게 b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그러면 3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불마 그 다음에 b의 제곱 자 b의 제곱은 9가 되겠고요. 빼기 4 곱하기 자 ac인데 ac 곱한 거 바로 써도 되겠지. ac 곱한 건 7이잖아요. 그래서 4ac인데 곱하기 7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게 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말이야. 2분의 3 뿔마 그 말고 루트
여기 뭡니까? 28이죠. 9 빼기 28 마이너스 19잖아요. 이렇게 근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근 안에 음수잖아요. 음수면 우리가 근의 모양을 복소수 모양으로, 흑은 모양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루트 마이너스 19 그러면 루트 19i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근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근이다. 근의 공식으로 넣었더니 저렇게 나왔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근의 공식 적용하고. 자,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것은 자, a 값은 3이고요. 자, b 값은 4고 c 값은 마이너스 2야.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원에다가 넣어도 돼요. 그런데 b가 지금 뭐야? 짝수 모양이지. 자, 여기가 4 모양일 때, 4 모양일 때는 b 프라임을 사용하는 겁니다. 짝수 모양일 때는. 자, 이 짝수 모양일 때는 요것의 절반 값이 2야, 2. 자, 그래서 b 프라임이 2. 자, 요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b 프라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근의 공식 2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저것의 x 값이라는 것은 그 말이야. 자, a분의니까 a분의 3분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b 프라임의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뿔마 쓰고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 요건데 요것의 제곱이니까 4지. 마이너스 ac. ac 그 말이야. 자, 이것은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c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6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 녀석이 바로 이제 근인 겁니다. 정리해서 3분의 마이너스 2고요. 뿔마 그 말이지. 자, 이것은 이제 플러스 10이니까 그냥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녀석이 바로 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 1, 2 중에서 여기 짝수 모양일 때는 근의 공식 2에다가 사용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의 공식을 실제 적용하는 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공식은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거 2차 방식의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자, 판별식은 뭐냐? 우리가 근의 공식에 들어있는 건데 근의 공식에 이런 게 있죠 지금. 여기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호 안에 있는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을 판별식 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의 공식 2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b 프라임은 짝수 계실 때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튼 요거 자체 똑같은. 자, 여기 d랑 여기 d는 조금 다른 d인데 요 d 값은 건데 요것의 4분의 1배예요. 자, 이 녀석은 4분의 1배인 녀석인데 원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 그래요. 4ac. 요게 이제 d라 그래요. 근데 가끔 판별식 2에서 사용하는데 요것은 뭐냐? 자, 요 녀석이 b인데 우리가 b 프라임의 존재는 뭐라 했냐면 b 프라임은 2분의 b라 그랬어요. 그렇죠? 2분의 b. 그러니까 2분의 b라서 여기서 이제 b라는 녀석은 2b 프라임인 거죠. 그래서 b는 2b 프라임이라서 요 자리에 이제 만약에 저걸 넣는다면 b 대신에 2b 프라임을 넣어서 좀 다시 쓴다면 이런 말하고 같지. 자, b 대신에 2b 프라임 넣는다면 요걸 제곱이니까 4b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4ac 이 말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b 대신에 요것을 집어넣으면 이런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요 녀석을 좀 다시 쓰면 뭐야? 4로 묶으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은 좀 이 말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거라서 요게 지금 d 그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얘를 d라고 한 거야. 그렇다면 요 녀석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d. 자, 요것을 4로 나눠주면 4분의 d가 되겠지. 그 녀석이 바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h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2b 프라임이기 때문에 b 자리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요 녀석이 누군가 그러면 양변 4로 나누니까 4분의 d가 얘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지들에 보면은 4분의 d란 말이 자꾸 써져 있어요. 4분의 d가 왜 4분의 d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 기본 개념이 왜 그런가는 좀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과 이거
자, 이 값하고 이 값의 관계는 4배 관계라는 거야. 얘가 4배 더 큰 거고 얘가 4배 작은 겁니다. 아무튼 D라는 말, 요거 이제 판별식이라 그래요. 4분의 D, 얘도 판별식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판별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짝수 모양일 때, 일자항계수가 짝수 모양일 때는 요걸 사용하고 홀수 모양일 때는 요거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홀짝 상관없이 그냥 이거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어쨌든 이런 식을 판별식이라고 한다. 얘도 똑같은 기능의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무엇을 판별하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 듣기로 하고, 어쨌든 D라는 값은 요 녀석을 D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판별식, 근해 공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 요것이 있다고 했을 때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 그 말이에요. 실수일 때. 그때 판별식을 이거라고 한다면, 또는 이제 4분의 D 아까 요것을 또 판별식으로 한다면 그 말이에요. 둘 다 판별식 D라고 생각하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0이면 중근을 갖는다.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다. 0보다 같거나 크면 실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근해 공식 이야기입니다. 자, 근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런 것이 이제 근해 공식인데, 여기서 A, B, C. 자, 개수가 지금 실수라고 그랬죠. 개수가 다 실수야. 그러면 좀 더 다시 한번 여기다 써서 좀 보겠습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자, 우리가 얘가 지금 실수래잖아요. 개수가. 얘도 지금 실수인 겁니다. 개수가. 알죠? 그러니까 얘가 실수고 실수면 여기 부분은 뭐입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실수인 거죠. 지금 실수끼리 계산된 거니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틀리지.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요 녀석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5 이런 것처럼 이 근호 안에 숫자가 0보다 크다 그 말이야. 여기가 0보다 큰 수라면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실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때는 다 실수다 그 말이야. 근데 근이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둘 다 실수가 되겠지.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 근호까지 합쳐서 루트 안에가 뭐 양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막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실수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다 실근이다. 근데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 말이야.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크기의 두 실근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런데 판별식이 0이면 어떠냐?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얘가 0이다 그 말이야. 얘가 0이다. 자, 얘가 0이면 뭐야? 얘가 0이니까 루트 0 그 말이 되는 거지. 여기 이 부분이 루트 0. 자, 루트 0이면 얘는 0하고 같으니까 뭐 이거 더하기 0, 이거 빼기 0 이렇게 두 가지 근이 되는 거지. 근데 더하기 0이나 빼기 0이나 둘 다 0이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고 뺄 필요가 없겠지. 그렇다면 요거 자체가 바로 중근이라 그래요. 자, 더하기 0이라는 근 하나, 빼기 0이라는 근 하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근이 똑같은 근이죠. 그래서 그때는 중근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똑같은 근. 똑같은 근일 때는 이제 2차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일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근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그 말이야. 이렇게 생겨야 요럴 때를 우리가 중근이라 그러는 거죠. 자, 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가 두 개로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거. 이런 거라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일 때는 중근이고 그때는 판별식이 제로가 되는 거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판별식 0일 때는 중근이다 그 말이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 말이야. 자, 여기가 0보다 작다 그 말은, 여기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보다 작다 이 말인데, 0보다 작은 경우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마이너스 뭐 3 이런 거. 자, 여기 부분이 음수라는 뜻이야. 여기가 음수라는 것은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허수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여기 부분은 실수인데 실수 더하기 허수, 실수 빼기 허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허수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음수라는 뜻은 여기가 허수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은 부허근이 되는 거야. 허근. 그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게 바로 허근인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b가 0일 수도 있겠지. 얘가 0이라면 여기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이렇게 생기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근이 되겠지. 어쨌든 이것도 허근인 거지. 어쨌든 근이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둘 다 허근이다. 그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둘 다 허근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자, 0과 같거나 크다는 아까 0일 때나 클 때를 합해놓은 말이지. 0하고 같을 때는 아까 중근이라고 그랬고 0과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근도 실근입니다. 자, ABC가 지금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중근인 경우도 실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그러면 그것은 실근을 말하는 거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에 상관없이 그냥 근 자체가 모두 실근이다. 실근 조건이라 그래요. 자, 조금씩 다르죠. 실근 조건은 0과 같거나 큰 것이고 중근은 0만 따지고 0보다 큰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다. 이것이 이제 판별식의 기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지금 다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복소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인 경우도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의 공식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부분이 근호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0보다 크냐 작냐 0하고 같냐 크기에 따라서 실근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란 것은 무엇을 판별하는 거냐 판단하는 거 그 말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이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하는 거고 근이 서로 같은 근이냐 다른 근이냐 이런 걸 판단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것은 판별식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연습 문제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런 녀석이 있다. 이런 녀석이 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 자, 이런 것은 다 판별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판별식을 알아볼 건데, 자, 먼저 판별식을 알아보려면 먼저 A라는 것은 최고창의 개수 3이죠. 자, B는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자, B는 1창의 개수 마이너스 2인데, 자, 이게 짝수 모양이지. 짝수 모양일 때는 B'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B'은 요 값의 절반을 말해요. B'은 마이너스 1. 자, 요것의 절반 마이너스 1. 짝수 모양일 때는 항상 B'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C는 상수항. 자, 상수항이 근데 미지수로 써져 있지. 자,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자, 이거 상수항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것을 가지고 판별식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자, 판별식은 우리가 B'의 제곱. 자, 우리가 4분의 D라 그래요. 4분의 D. 원래 D에 비해서 4분의 1배인 D.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거 판별식이야. 그대로 대입한다면 B'이 요거니까 요것의 제곱 1이죠. 빼기. 자, AC는 A랑 C 곱한 걸 빼주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얘랑 얘 곱한 거 그러면 그대로 쓴다면 3이랑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이게 AC 그 말이야.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판별식이라 그럽니다. 자,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될까 그 말인데 일단은 좀 정리를 더 해야지.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3K가 있고요. 숫자는 1하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게 다 정리한 게 지금 요게 4분의 D라는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4분의 D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요게 판별식이야.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라. 첫 번째.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이 어째야 돼요? 자,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야.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요거 이제 2가 넘어가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2보다 크다 이 말 되겠지. 요것이 바로 1번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 그 다음에 중근 가질 조건. 자, 중근 가질 조건은 뭡니까? 자, 요 녀석이 3K 빼기가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일 때라겠죠.
이것은 이제 아까 부등식하고 등식하고 뭐 거기서 거기죠. 이것은 K값 자체가 3분의 2일 때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바로 중근일 때다 그 말이죠. 자,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고, 얘가 0이면 중근일 때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라. 허근 가져라 그러면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보다 작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풀면 K는 3분의 2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지. K 값의 범위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간단하게 연습만 좀 해봤고요. 자, 아무튼 판별식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항상 이런 말이 어디서 보이면 항상 판별식을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판별식의 연습 문제를 봤고요.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판별식은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 약간 추가된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근해 공식 2, 고등부에서는 근해 공식 2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판별식은 어떨 때 쓰는가. 자, 근해 개수랑 근해 종류, 근해 종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걸 따질 때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로 근해 공식하고 판별식을 일단 마무리해두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문제 풀 때는 그것들을 응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근해 공식, 판별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